우리의 뇌는 몇 살부터 노화될까요? 30세 이후부터 감퇴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50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뇌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죠. 무심코 넘길 일이 절대로 아니죠. 왜냐하면 본격적으로 뇌세포가 늙어가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정정하게 잘 지내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일찍부터 기억력이 떨어지고 건망증이 빨리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 차이는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유전자 때문일까요? 아니면 생활 습관의 차이 때문일까요? 50대를 넘어서 80대가 되어서도 30대처럼 머리가 맑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놀라운 비밀을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않으셨죠? 오늘 딱 8분만 집중해서 보세요. 바로 한국형 지중해식 식단의 놀라운 비밀을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많은 전문가들이 치매 예방과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맵기, 지중해식 식단을 먹으라고 권장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도 매일매일 그렇게 먹을 수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굳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외국 식재료보다는 한국인에게 익숙한 식재료로 한국형 지중해식 식단 드셔보는 것은 어떨까요? 제가 한국형 지중해 식단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 식재료를 잘 고르는 방법과 그 효과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첫째, 모든 지중해식 요리에 반드시 들어가는 올리브유에 대적할 만한 한국형 식재료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들기름이 있죠. 최신 넷플릭스에서 큰 인기를 얻은 예능 프로그램 흑백 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에서 요리 유튜버 최강록이 나야 들기름이라고 말한 장면이 화제가 되기도 했죠. 들기름은 특유한 향과 고소한 맛이 있어 나물무침, 비빔밥 등 다양한 요리에 넣어주면 풍미를 더해줘서 한국 요리에서 감초 역할을 아주 톡톡히 합니다. 특히 들기름은 식물성 기름 중 알파리놀렌산을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으며 알츠하이머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준다는 의외의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알파리놀렌산이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에게서 발견되는 베타아밀로이드 성분의 분해를 촉진한다고 합니다. 부산대 식품영양학과가 진행한 동물 실험 결과에 따르면 들기름, 올리브유, 옥수수유 등 지방산 조성이 다른 3가지 식물성 기름 중에서 들기름이 인지 능력 손상을 가장 효과적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죠. 이 영양가 있는 들기름을 고를 때는 좋은 합창 또는 냉합착한 국산 생들기름 제품을 선택해 보세요. 식약처에 따르면 고온 합착은 오메가3 영양소 파괴와 벤조피렌과 같은 강한 도성의 발암물질이 생성될 수 있다고 합니다. 좋은 합착 들기름은 들깨를 살짝 볶거나 낮은 온도에서 짜낸 기름입니다. 영양 손실을 줄이려고 한 방식이지만 그래도 볶는 과정을 거치죠. 그에 반해 생들기름은 들깨를 볶지 않고 완전히 건조한 뒤 바로 짜낸 기름입니다. 몸에 좋은 영양소가 최대한 살아있으며 맛은 부드럽고 고소함도 은은하게 올라옵니다. 둘째, 지중해식 식단은 불구생 고기를 적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대신 생선을 주 2회 이상 먹을 것을 권장합니다. 한국형 집밥에 가장 알맞은 생선은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고등어가 있습니다. 등푸른 생선 고등어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EPA는 뇌혈류 개선에, DHA는 뇌세포막의 주요 구성 성분으로 뇌 기능 유지에 특히 좋습니다. 같은 등푸른 생선인 연어, 청어, 정어리와 함께 오메가3 공급원으로 많이 꼽히기도 하죠. 오메가3 지방산이 뇌 건강에 좋다는 거 이제는 많이들 아시죠? 그래도 다시 한번 최신 논문을 찾아봤습니다. 2024년 최신 메타보선 논문에 따르면 장기간 식이 섭취가 높은 사람은 전반적으로 치매, 인지저하 위험이 약 20%나 낮았습니다. 이 말은 고등어를 평상시 자주 드시게 되면 알츠하이머 병 또는 인지기능 저하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이 크게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년 내내 먹기 때문에 제철이 언제인지 잘 모르지만 고등어의 제철은 보통 9월부터 11월입니다. 마트나 시장에서 싱싱한 고등어를 고르기 위해서는 딱 3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먼저 신선한 고등어일수록 눈동자가 투명합니다. 그리고 고등어는 신선할수록 등에 있는 벌레 무늬가 선명하게 보이죠. 그래서 포항, 부산, 거제 등 산지의 경우에는 선명한 무늬를 볼 수 있지만 수도권을 포함해 내륙으로 들어오며 올라오는 기간이 2, 3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무늬가 조금 흐릿해집니다. 그 다음으로 신선한 고등어는 배가 은백색으로 강택이 나고 손으로 눌렸을 때 무르지 않고 단단한 탄력감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촉감으로 확인했다면 신선한 고등어를 고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당일 잡은 고등어라는 것까지 확인이 되면 진짜 신선한 고등어겠죠? 셋째, 지중해 식단에서 강조하는 것은 콩류, 견과류와 통곡물을 매 끼니마다 먹으라는 건데요. 아무래도 오랜 기간 흰 쌀밥에 적응되어서 통밀빵, 키노아 등이 먹기에는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흰 쌀밥 대신에 현미밥, 견과류 대신에 된장, 청국장, 두부 등을 즐겨 드시면 됩니다. 특히 콩류는 내 세포막을 구성하는 핵심 성분입니다. 이번에는 좋은 된장을 고르는 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먼저 제품 뒷면의 라벨을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제품 뒷면 라벨을 보면 된장 또는 한식 된장으로 구분되어 있죠. 일반 된장은 대부분 콩 외에 밀가루, 보존료 등이 들어가 있는데 반면에 한식 된장은 전통 방식으로 만들어져 콩, 대두의 함량이 높고 최소한의 첨가물로 만들어졌어요. 원재료는 당연히 국산 콩 대두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숙성기간도 확인해 보세요. 숙성기간이 길수록 발효가 더 잘 되는데 특히 콩을 발효시키는 과정에서 유해 곰팡이가 만들어낼 수 있는 아플라톡신 같은 독소도 6개월 이상 숙성하며 자연스럽게 줄어든다고 알려져 있어요. 콩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식품영양학계의 슈퍼스타인 거 아세요? 전 세계 식품영양학계에서 나오는 논문의 반이 이 콩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한신경과 학회지 2023년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50대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한국 전통 발효식품, 된장, 김치와 나무위주의 식단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현저히 느려졌습니다. 콩에 있는 레시틴은 주로 신경 절단 물질인 아세틸콜린 생산에 촉진하는 작용을 합니다. 아세틸콜린은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지원해주는 중요한 물질이며 뇌 세포의 재생을 돕기 때문에 특히 콩으로 만든 두부, 된장국, 청국장과 같은 집밥은 치매 예방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칩니다. 레시틴을 구성하는 비중에서 가장 높은 것은 포스파디딜콜린이며 그 중에는 미량의 포스파디딜세린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 미량의 포스파디딜세린을 반드시 주목해 주십시오. 미국 FDA에서는 이 포스파디딜세린이 노년층의 치매와 인지장애 위험을 감소시키고 인지력 개선에 도움을 주는 원료로 인증되고 있으며 그 기능성을 식약처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치매 예방의 또 다른 핵심 성분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포스파디딜세린의 경우 체내에선 자연 생성이 불가하고 음식물 또는 별도 섭취를 통해서만 생성되죠. 만약 하루 필요량을 일반 음식물로만 섭취한다면 매일매일 대두 28kg을 먹어야 할 정도로 극소량만 생성되는 귀한 성분이기에 일반 음식물로도 섭취하기 까다로운 편입니다. 뇌 건강과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식습관 개선을 통해 꾸준한 관리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포스파디딜세린과 같이 음식물로 섭취가 어려운 성분은 건강기능식품에 도움을 받는 것도 뇌 노화 방지를 위한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치매 예방과 뇌 건강을 위한 포스파디딜세린이 궁금하시면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지금 바로 들어가 보세요. 오늘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포스파디딜세린 효과와 함께 가장 안전하고 효과 좋은 포스파디딜세린을 고르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하시고 다음번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를 바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